네,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더 파이널스 오픈 베타 리뷰입니다. 넥슨 3분기 실적 발표회와 네번째 신맵 정보 때문에 생각보다 작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대신에 영상이 늦어진 만큼 채널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비공식 유저 간담회에서 여러 유저분들이 주신 의견까지 포함하여 내용을 구성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언급이 되었지만 그래도 리뷰인 만큼 빠르게 이번 오픈베타 실적을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오픈베타 기간 동안 총 750만 다운로드 기록, 스팀 동시 접속자 최대 약 27만 명으로 스팀 랭킹 최대 3위 달성, 스팀 위시리스트 등록 1위 달성, 그리고 동시간대의 FPS 상위권인 배틀그라운드와 에이펙스 레전드보다 많은 동시 접속자를 기록했었습니다. 참고로 1위가 카운터 스트라이크 2인데 솔직히 동접자 100만 명은 넘사죠. 어쨌든 단순히 실적만으로 보았을 때 아직 정식 오픈하지 않은 게임에서 이 정도의 실적이라면 정말 앞으로를 기대할 만한 FPS 게임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이건 그저 실적상의 얘기일 뿐이고 실제로 게임을 하는 유저의 입장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픈베타 초반의 서버 상태는 거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수준이었습니다. 엠바크 측에서 이 정도의 인원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서버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여 결국 터져버렸죠. 덕분에 당분간 랭크 게임 등의 입장 인원이 제한되었고 게임에 접속했던 사람들은 때 아닌 광클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픈 초반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후에는 개발자 측에서 몇 번의 패치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접자가 또 늘어나기 시작하면 여러 차례 서버가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독 아시아 서버가 많이 아프거나 복구가 잘 안된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분들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 베타 테스트를 돌아보더라도 유독 아시아 서버에 대한 복구가 늦거나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 개선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랭크 등에 따른 실력 기반 매칭은 도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식 오픈 때는 그래도 정규 시즌인 만큼 매칭 시스템에 대한 도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오픈베타에서 처음 게임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최적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다르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1차와 2차 CBT를 모두 참여한 유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최적화가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지난 1차와 2차 테스트 때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CPU 자원을 과도하게 잡아먹는 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좋은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있어도 프레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상관없이 심하면 30프레임 아래로도 내려갔던 프레임이 이번 오픈베타에서는 정말로 많이 개선됐습니다. 간혹 서버렉 때문에 끊긴다거나 오브젝트 파괴가 심할 경우 간헐적으로 프레임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고, 인게임에서 총이 씹힌다거나 총기 사운드 버그 등의 자잘한 버그들이 많이 있어 아직은 개선을 더 해야 하지만, 확실히 이번 오픈베타에서 보여준 프레임은 비교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개인 PC 사양 등에 따라서 각각 경험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난 테스트 때는 그래픽 수준을 내리는 등의 옵션 타협에 의미가 없었던 수준을 고려한다면 최적화에 대한 부분은 개발진 측에서 앞으로 개선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이번에 새로 나온 모드인 뱅크잇부터 얘기해보도록 하죠. 뱅크잇 모드는 기존 캐시아웃의 룰을 살짝 비트는 모드로, 간단하게 말하면 맵에서 랜덤으로 스폰되는 머니박스에서 드랍되는 코인을 얻거나 상대편 유저를 제압하여 코인을 강탈하여 팀 총합 2만 캐시를 먼저 ATM에 입금시키는 팀이 이기는 모드이죠. 기존 캐시아웃이 금고와 캐시아웃을 중심으로 공격과 수비가 이루어지는 게임이었다면 이번 뱅크잇은 이보다 더 공격적인 모드입니다. 상대팀 유저의 코인을 강탈하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게임 스타일이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모드이죠.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총기 활용 및 부담없이 게임에 익숙해질 수 있고, 숙련자 입장에서도 자칫 금고 중심으로 돌아가는 캐시아웃에 지루해질 때쯤 환기시킬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유저들 사이에서는 뱅크잇 모드 역시 랭크전에도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차 테스트와 비교했을 때 랭크 토너먼트가 다시 4라운드로 증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랭크전 자체가 한 라운드당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거기에 게임의 특성상 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상당한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에 빨리 지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덜 주더라도 랭크전은 3라운드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의 4라운드는 너무 길고 빨리 지치는 느낌이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규 맵이죠. 기존 맵인 서울과 모나코의 두드러지는 특징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스카이웨이 스타디움이 새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맵이 넓었으며 중간중간에 부술 수 없는 고정 점프대를 이용하여 맵의 높낮이가 많이 있음에도 맵 전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점이 좋았는데요. 각 구역마다 서울 맵의 병원과 공사장, 모나코의 주택가와 공원 등의 특징이 도드라져 나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기존 리소스에 대한 재활용 느낌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캐시아웃 모드에서 금고와 다음 금고 스폰 간의 거리가 멀어서 맵 숙련도 등에 따른 실력의 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맵이라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자, 다음 어떻게 보면 유저들 사이에서 민감한 부분이죠. 댓글에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라이트 얘기부터 해볼게요. 소음 권총인 V9S에 대해서는 오버밸런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단발 데미지가 몸샷 35, 헤드샷 53인데 한 탄창에 24발이 들어있고 반동도 거의 없는데 거기에 연사속도까지 상당히 빠릅니다. 다른 무기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리스크로 큰 데미지를 뽑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닌가 싶은데 역시 오버밸런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낮은 체력에 비해 빠른 기동성과 순간딜로 기습과 치고 빠지는 라이트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조금은 손을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헤비 클래스의 샷건 SA1216입니다. 한 번 쏠 때마다 8발의 탄이 나가는데 전부 다 맞출 경우 총 104의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이걸 4발씩 끊어서 쏘는데 발사 속도도 빨라요. 한 탄창에 16번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정거리 안에만 들어와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같은 헤비여도 버티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헤비 클래스 주특기나 가젯에 있는 메쉬 쉴드나 돔 쉴드 등을 깔고 니가와를 시전하면 글리치 수류탄이라 글리치 지뢰가 있는 게 아니면 파괴가 정말 어렵습니다. 쉴드를 뚫고 들어가려는 순간 샷건에 이미 갈려있어요. 잘하는 헤비가 잡는다면 진짜 당해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사실 헤비 샷건은 지난 클로즈 베타 때부터 쭉 오버밸런스 얘기가 많이 나오던 총인데 이제는 진짜 좀 조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픈 베타에서 유독 가스 틱댐이 상향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전 베타에서는 가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을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데미지가 올라간 덕분인지 확실히 사용 빈도가 올라갔어요. 현재 가스의 경우 초당 22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라이트는 물론이고 미들 취향에서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데미지예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데미지 자체는 아프더라도 저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가스에 대응하는 수단이 제한적이라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스는 화염으로 지을 수 있는데 그럼 누군가가 화염 수류탄이나 화염 방사기를 들어야 카운터를 칠 수가 있죠. 그게 없으면 결국 길가에 있는 화염통을 주워와야 하는데 주변에 화염통이 없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들 때문에 가스틱댐 상향의 체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가스틱댐은 복잡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나온 의견들을 빠르게 얘기해보자면 폭발성 가젯과 사물캔 조합이 너무 세다, 소나 수류탄과 글리치 수류탄에 대한 카운터 수단이 거의 없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주특기 중폭픽에 대한 제한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3미들이 전부 3포탑을 든다던가 3헤비가 3메쉬 실드를 드는 식의 픽은 조금 제한을 둬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핵과 안티-치트는 FPS 게임에 있어서 평생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죠. 더 파이널스는 1차 클로즈 베타 때부터 각종 핵과 불법 프로그램들을 쓰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랭크전을 돌렸다 하면 최소 한 팀 이상은 핵 유저들과 만났거든요. 이번 오픈 베타에서도 에임핵과 ESP는 기본이고 관통핵이나 탄집탄 핵 등 정말 별의별 핵을 다 만나본 것 같습니다. 다만 개발진 측에서도 전혀 손을 놓고 있진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안티-치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실시간으로 신고를 받는 유저를 강퇴시키는 등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그럼에도 핵들은 일반전까지 넘어올 정도로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FPS 게임에서 핵을 100% 잡는다는 게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지만 단순히 안티-치트 프로그램 성능을 높이기보단 다른 방법들도 같이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나라 서버를 따로 만들어주는 식으로 말이죠. 핵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대부분이 그 나라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게임에서 쓰는 방식이죠. 핵 유저로 신고받은 유저들은 핵끼리만 만날 수 있도록 서버나 매칭 시스템을 설계한다든가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더 파이널스의 유저 신고 시스템은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핵 유저를 신고하려면 아이디를 봐뒀다가 ESC 메뉴에서 소셜로 들어가 해당 유저를 찾아서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생각보다 번거롭다는 거죠. 거기에 게임이 정신없는데 핵 유저 아이디를 찾아 들어가서 신고하는 것도 힘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고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여야 불량 유저들에 대한 신고도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탭을 누르면 나오는 현황판에 시스템을 추가해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더 파이널스 공식 디스코드는 글로벌 서버로 오로지 영어만 사용하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에 대한 불만이나 이견은 없지만 그 때문인지 커뮤니티 유저의 대부분이 북미나 유럽권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권의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임 소식이라든가 업데이트 혹은 이벤트 같은 게 뜨면 해당 정보를 접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는 감이 좀 있습니다. 고객 문의에 대한 불편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때문인지 이번에 새로 한국 더 파이널스 공식 서버가 생기긴 했는데 아직 다루는 정보의 양이라든가 속도가 본 서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오픈 베타 하이라이트 영상 이벤트도 글로벌 디스코드에만 올라와서 대부분의 한국 유저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이러한 정보의 격차는 줄일 수 있도록 북미 유럽권 이외의 다른 지역의 커뮤니티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오픈 베타에 대한 제 의견과 더불어 비공식 간담회에서 받은 의견들을 합해 종합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직 손볼 곳이 많은 게임이긴 합니다. 서버 문제와 최적화, 핵 문제는 지속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많고 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임에서 게임 모드의 특성이나 각종 밸런스 문제 등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솔로 플레이에서의 경험이 팀 플레이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매번 테스트 때마다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주기만 한다면 정말로 또 하나의 흥하는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정식 출시니까 적어도 very soon 이거만 남발하면서 또 잠수 타지는 않겠죠. 오픈 베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